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 오늘 최지연입니다. 이 시간에는 충북의 기관 단체장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천 편이 되겠습니다. 성장하는 제천, 어제와 오늘은 어떨까요? 2022년 비전 들어보도록 하죠. 이상천 제천시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우선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시민 여러분, CJB 청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장 이상천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신 덕분에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성장하는 제천, 제가 이런 제목을 뽑을 때 맞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어떤 점들이 그런지 지난 한 해의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제천 성장하고 있는 거 맞고요. 전년도에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는 네. 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 잘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세명대 상생 캠퍼스도 잘 추진돼서 금년 6월에 네.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충북 자치원선 건립 사업도 하반기 착공을 위해서 현재 열심히 보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역세권, 또 서부동, 또 화산동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도 착실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 90% 분양이 완료되었고 네. 총 투자 유치는 1조 6,878억 원의 투자 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갈목할 만한 그런 수치인데요. 올해 금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2019년 4월에 발행해서 현재 3,258억 원의 네. 지역 화폐를 발행했는데 모아 말씀하시는 예, 모아입니다. 거죠? 이거는 우리 인구 한 10만에서 20만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상황이고요. 이 지역 화폐 3,258원 발행함으로써 지역의 부가 바깥으로 빠져 못 나가게 하고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좀 기여할 수 있는 네. 그런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올해도 1,000억 원의 지역화폐 모아를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배달 모아 사업도 지금 추진해서 총 680개 그 가게들이 상점들이 가입을 해서 지역화폐 모아를 통한 또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제천 어린이집들 네. 자연 치유 특구가 중소기업 정부에서 지정이 됐는데요. 이 사업이 제천의 미래를 책임질 그런 사업으로 열심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작년에 그 옥순봉 출렁다리 무려 45일 만에 34만 명이 단영할 정도로 우리나라 100개가 넘는 출렁다리가 있다고 하는데 네. 출렁다리계를 완전히 제천 옥수본 출렁다리로 다 흡입시킨 그런 효과를 보였는데 올해 한 최소한 이 출렁다리 한 200만 명 이상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제천 관광에 상당히 효자 종목으로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작한 우리가 결혼 출산 지원 정책, 삼케한 주택장 출산 지원 정책, 네, 네. 아이 하나 나면 150만 원, 둘 나면 1,000만 원, 3명 나면 4천만 원 주는 총 5,150만 원의 출산 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제천이 아이 키우기 지원 도시 네. 또 인구 증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전년도 비교적 괜찮은 성과를 거뒀다고 그렇게 자신하고 네. 있습니다. 네. 뭐 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민들 만나보시면 반응들은 어떻게 나오나요? 네, 전반적으로 뭐 100%는 아니지만요. 최소한 긍정의 평가가 더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 이렇게 많은 결실을 이뤄낸 만큼 올 한 해 또 계획도 중요할 텐데요. 2022년
제철시의 그 시정 방향이라든가 운영 방향 어떻게 지금 정하고 있으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올해 당초 예산이 네. 처음으로 1조를 넘어서서 1조 67억 원의 당초 예산을 시작을 하는데요. 시민 뭐 1조 67억 원이 도대체 어떤 정도냐라는 걸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원주를 비교해서 제천시 인구가 한 13만 2천 명 정도 되는데 인구 원주는 35만 7천 명입니다. 네.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제천의 2.8배 정도 되는데 제천시 예산이 1조 67억 원이면 산술 계산에 의하면 원주시는 2조 8천억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원주시 예산은 1조 5천억 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천시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했느냐 생각하고요. 1인당 시민한테 1인당 658만 원의 사업비를 줄 수 있다라는 금액이고요. 이것은 제천시가 총 89건에 2,044억 원의 공모사업에 네. 제가 당선됨으로써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처음과 마찬가지로 제천은 패스형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가야 된다라는 체류형 관광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해야 될 일들을 지속적으로 올해 제 임기 동안 할 거고요. 또 기업 유치도 지속적으로 해서 제천에 네. 청장년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 또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구조. 그래서 기업 유치, 이를 통한 지역 발전 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우리 여러 가지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도록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농촌협약 공모 사업에 체류형 관광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됐나 보군요. 예, 농촌조박은 농촌 대책이고요. 예, 예. 네. 제천시 투자 유치 활동 궁금한데요. 네네. 그 지자체 이제 제가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 투자 유치는 우리가 가장 많이 했는데요. 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천시는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제천시가 투자 유치 할 수 있는 곳인데 별로 투자 유치에 적지라는 그 어떤 인식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적지라고 최적기로- 생각하는데 최적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하는데 오히려 네. 전국적인 평가가 이렇게 나빴다. 그러니까 투자 유치가 잘 안 됐죠. 물론 이것은 어떻게 충청북도에서도 사실은 청주권, 오성, 네. 진천, 음성 이쪽으로 좀 투자 유치를 유도한 측면도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아까 1조 6,876원의 투자 유치를 했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적으로 음성만 해도 산업단지가 24개입니다. 제천은 지금 제3산업단지를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아래서 올해 한 해를 놓고 보면 저희가 8천억 넘게 투자 유치했거든요. 1년에. 근데 음성이 한 1조 조금 넘게 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게 어떤 산술 비교했을 때 제천이 어마하게 투자 유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떤 기업들이 쿠팡은 올해 착공을 하고요. 네, 네. 쿠팡은 저번에 대표가 와서 이제 올해 착공해서 2024년에 완공하는 걸로 그래서 사업 진행을 하고요. 자동차 배달이 우리나라 전 세계의 28%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일진 글로벌 제4 공장도 좀 착공을 좀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삼산단의 인팩 자동차 부품, 전기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또 2차 전지, HNS, 또 엔텍 이런 중견 기업 또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요. 총 114개 기업에 총 3,635명의 그 투자 유치한 건 상당히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제3산업단지 올해 4월에 준공하고 네. 이어서 제4산업단지를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요. 올해 그 타당성 조사와 행정자치부의 행정안전부의 투자 심사를 통해서 빨리 제4산단이 네.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실은 한방 바이오 그다음에 천연물 산업에 집중을 했는데 이제는 여기에 더해서 자동차 부품, 네. 또 전기 자동차, 또 전해질 이런 쪽에 분야까지 더 확대해서
제천시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제천이야말로 투자 유치의 적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우선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고요. 예, 뭐 저기 이제 평택 몰류항도 저희들이 네. 1시간 10분이면 평택까지 들어가고 또 정말 우리나라 중심부에 있어서 기업하는 또 기업하시는 그 뭐 아까 쿠팡 그 대표님께서 네, 네. 오셔도 제천이 이렇게 좋은 곳인데 왜 이렇게 잘 몰랐냐 자기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천이 투자하기 좋은 곳이다라는 소문이 전국적으로 많이 나고 있다라는 징후는 여러 가지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 또 제천의 지금 제3산단도 그 분양가가 네. 굉장히 쌉니다. 저희들 평당 45만 원 정도인데요. 원주방가도 1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분양가를 통해서 제4산업단지도 3산단과 마찬가지로 빠른 기업 유치 네. 실적을 낳아서 지금 제천에 좀 이래 일자리를 더 네.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것을 좀 행정에 좀 집중해서 해야 네,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제천시의 현재 핵심 과제라고 한다면 이제 시장께서 보시기에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저는 핵심 아까 과제라면. 얘기했지만 핵심 과제는 아까 얘기했던 제천은 1970, 80년대의 석탄, 네. 시멘트, 강원 이런 배후 소비 도시로 발전해 네. 왔는데 이 석탄과 시멘트가 사양화되면서 이 관광 쪽으로 틀었는데 관광을 이제 청풍에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청풍은 시내와 50리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청풍으로 간 관광객이 백해서 시내로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천이 관광 쪽에 트는 건 좋은데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패스형 관광지가 네. 돼버린 거죠. 이것을 체류형 관광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핵심 지금 전략이고 이것은 여러 가지 징후가 제천이 옛날에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네. 관광객이 들어오면 근데 작년에 관광공에서 발표한 자료는 제천에 관광객이 한 명 들어오면 4시간 반을 잃는다 그래요. 무진장 체류형이 늘어났죠. 조금만 더 가면 제천이 체류형 관광으로 갈 체류가 수 있다. 된다. 숙박시설만 더 타이트하게 만들고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 체류형 제천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가 공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식당도 3,200개도 넘죠. 카페는 우리나라 평방미터당 그 수치로 보면 강릉 다운으로 제천에 카페가 많다고 해요. 오.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13만 2천 명 가지고는 도저히 수요가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수요를 들이밀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수요를 관광객을 통해서 난 들어와 가장 손쉽게 네. 수요를 만들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천 관광, 특히 체류형 관광, 아까 네. 얘기했다시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네.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원도심 개발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원도시가 지금 굉장히 이제 아무래도 제천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네. 도심은 계속 외곽으로 뻗쳐나갑니다. 지금 강조택지에도 한 14,000명 정도 살고 있는데 그 외지에서 들어와서 14,000명의 새로운 어떤 지역을 만들었으면 네, 좋은데 여기 장락동 청정동 사는 사람이 강제로 그렇죠.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그럼 도심 공동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천의 인구가 늘어서 지금 그 청량리 제천간 옛날에 2시간만 걸리다가 1시간 딱 걸리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서울 경기권 2,600만 네. 서울 경기권 국민들이 제천으로 좀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네. 지금 그 도심 지금 공허화되는 도심을 활성화할 필요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렇죠. 원도심 활성화를 저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천이 도시 재생 사업이 6개 사업에 총 1,106억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천동과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성공 끝났고 작년들 네네. 그 영천동 원도심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해서 지금 주말 같은 데는 방이 없어서 꽉꽉 들어차고요. 또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제가 신안 차 없는 거리에 계곡수로 달빛정원을 만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서울 뭐 단양 영월에 오신 관광객들이 네네. 시내권은 분명히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잘 이쁘게 만들어놔서 전국에 20개 지자체 이상이 다 와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도심 도심으로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관광 거점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네. 계속 추진하고 있고 지금 역세권 사업 또 서부동 그 수십 년 동안 못했던 서부동 또는 뭐 화산동 이런 사업을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천 예술의 전당 건립과 관련된 내용하고요. 또 충북자치연수원 이전 건립 사업이 지금 뭐 이제 첫 삽을 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첫 사업이 아니라 지금 그 예술의 전당은 지금 골조 공사 거의 그렇죠. 되고 예. 내년 충북자치연수원. 상반기에 예, 예. 내년 6월까지 끝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계획 공정대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고요. 네. 자치연수원은 이제 그 동부축 제천의 동부축인데 정부청이 태백선 철로 이설되면서 동부권 소유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또 약간 소외됐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지사님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그 동부축에 이제 신백동에 자치연수를 유치를 했고 네. 이 자치연수원은 지금 열심히 보상 중인데 올해 착공을 해서 아직 첫 삽을 뜬 게 아니군요. 자치연수원은 첫 삽을 뜬 게 아닙니다. 네. 예술의 전당은 지금 잘 가고 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제천시가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영천동 원도심 사업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수범 사례, 성공적인 네. 사례로 뭐 수상도 많이 받고 했는데 지금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403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여기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특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그 역전에서 이쪽 저기 오른쪽으로 체험하우스라고 네. 지하 1층, 지상 8층의 건물을 만듭니다. 건평은 총 건물만 2,400평 정도 되고요. 1층에는 어떤 상생 상가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2층은 게스트하우스, 3층에서부터 8층까지는 총 64세대의 공공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네. 그분들로 하여금 좀 역전 주변의 상권에 많은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403억 원 이전에 저희들이 또 도시재생 부대 사업이라고 해서 그 또 선정이 돼서 10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 어번 케어 센터로 역 바로 앞에 그것도 지하 2층, 지상 7층 총 건평은 한 1,000평 정도의 건물을 네. 만듭니다. 그래서 그 어번 케어 센터와 체험하우스 큰 건물이 두 개가 쓰면서 거기에 근무하는 유동 인력까지 하면 하루에 한 7, 800명의 유동 인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다 역세권 주변에서 좀 소비를 하고 이름으로써 역세권 주변의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화산동도 그 주택지인데 옛날에 여기에 이제 소방도로라든지 다목적 광장 또 남산이라고 있는데 제천에 남산 주변의 개발을 통해서 좀 구도심 개발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거고 지금 우리 신규 도시 재생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 제천고등학교 밑에 청전동의 주택가를 저희들이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빈집이라든지 또는 소방도로라든지 뭐 이런 걸 해서 도시 원도심 개발을 올해 9월달에 신청을 통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도 그 일대를 도시 재생을 통해서 좀 정비를 하려고 네. 올해 9월에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차근차근 밟고 있습니다. 그 독수리가 오래 사는 이유는 그 한 30년인가 네. 20년쯤 살다가 자신의 뭐 손톱이며 날개며 다 자기가 뽑아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시 이제 새롭게 나면은 70년을 산다고 예. 하더라고요.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본다면 제천시 도시재생이 무언가를 다 하나하나 새로 이제 바꿔가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예,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아주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 인구 한 13, 4만 되는 중소도시에서 1,106억 원의 도시 재생사업 공모를 딴 것은 네. 사례가 없는 거고요. 예. 그 많은 사업비를 따서 도시를 아주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고 네. 이걸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아주 효율적으로 네. 추진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느 때는 이제 제천을 생각해 보면 제천을 가보면 조용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굉장히 활기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아마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더 활기찬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네,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말씀 중에 앞서서 이제 중부권 최고의 관광 도시, 체류형 관광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천에 가볼 만한 곳 하면 저는 청풍문화재단지 생각나고요. 또 의림지가 아무래도 있고요. 제가 지금 만약에 제천으로 여행을 떠난다. 요즘 드라이브도 많이 가시니까요. 어떻게 즐기면 가장 좋으시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 최지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좀 약간 실망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한 20년 전 얘기고요. 아, 네. 지금 제천은 굉장히 볼거리가 많고요. 단적으로 전국에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강력지자체가 17개인가 있어서 제가 알고는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전년도에 네. TV 연예 방송에 노출 번호가 가장 많은 지자체가 어디냐? 제천입니다. 오, 그래요? 모든 연예 프로그램에 제천 노출 안 된 게 없고요. 1박 2일서부터 뭐 못 말리는 그녀들부터 네. 백반객서부터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부터 싸그리 다 제천이 나왔고요. 백반객 같은 경우 허영만 3번이나 나왔고요. 예. 제천에 노출 변화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유칠한 것도 아니고 그만큼 제천이 뜨고 있는 도시다라는 확실한 거고요. 네. 예. 그 제천은 지금 일단은 제천이 이제 충청북도 우리나라 100대 관광지가 네, 있습니다. 근데 충북에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선정된 곳이 네 몇 개 군데입니다. 네 군데. 그 근데 가운데 한 곳이 아닙니다. 2군데입니다. 네. 제천 2군데, 단양 하나, 청주 여기 대통령 청남대. 청남대 네. 하나, 단양의 그 도담산봉, 네. 아, 제천 도담산봉. 의림지 용축폭포, 청풍호 케이블카. 아, 네 케이블카까지. 군데가 선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제천이 이제 의림지가 굉장히 좀 핫하게 뜨고 있고요. 의림지 욕주폭포 유리 전망대는 전년도에 우리나라의 전년도 관광을 이끌었던 4대 관광 스팟 각 네, 장소에 의림지 욕주폭포가 4대 들어갔고요. 네. 그 정도로 핫하고요. 그다음에 청포 케이블카는 뭐 작년도 우리나라 관광의 별로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보탠 게 옥순번 출렁다리. 출렁다리. 45일 만에 34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청풍호 케이블카 완전 핫한데 연간 한 60에서 70만 명이 타거든요. 근데 그거에 거의 3배 이상이 옥수봉 출렁다리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제철에 체류 동선도 많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옥수봉 케이블카 갔다가 옥순대교 출렁다리 갔다가 가셨다가 케이블카 갔다가 타시고 옛날에는 단양 영월로 빠지는데 안 빠지고 의림지로 들어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제천의 삼각축이 딱 형성이 됐고요. 그 외에도 볼 곳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일단 중요한 관광지 3곳이 딱 위치하고 있어서 제천에 들어오면 볼 게 많다라는 그런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네. 올해 그 옥순봉 출렁다리는 미니멈 200만 명 이상이 들어올 거다 예상을 하고 주차장 등 여러 가지를 좀 보완을 좀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옆에 지자체인 단양이 또 관광의 요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천에서 단양을 가셨다가 다시 제천으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네. 제천의 뭐 의림지의 저녁에 보는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아까 용추폭포 네. 유리 전망대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만들고 있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시내권의 그 달빛 정원 계곡수로도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단양에 계신 분들도 저녁에 적적하니까 네. 제천으로 올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과 제천이 서로 관광을 위해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단양의 부족한 점을 제천에서 채워주고 또 제천이
부족한 점을 단연히 채워주는 그래서 같이 동반 상승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이 고향이시죠? 저는 제천 하산동 17번지에 태어나서 네. 제천 고등학교까지 그 고등학교 제천서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데 막 제천 사랑하는 마음이. 예, 제천에서 나서 제천을 네. 잘 알죠. 네. 알고, 예. 시청에서 제천시청에서 계속 근무를 하셨고 뭐 맞습니다. 그 예. 사이에 축제와 관련해서 또 업무를 하셨고 맞습니다. 한방 바이오 엑스포와 관련해서 업무를 예, 하셨고 맞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탄생한 음악 영화제가 직접 뭐 아이디어를 내셨다고 예, 제가 예,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제천에 뭔가 볼거리를 마련해 보자 뭐 이런 데서 출발을 하셨던 건가요? 아무래도 그때 그 음악 영화제는 어떻게 탄생이 됐냐면 제천이라는 데가 옛날 역전을 중심으로 아까 태백 시멘트 네. 석탄 산업의 배후 도시로 크다 보니까 또 제천역을 중재로 발전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레이 색깔로 말하면 회색의 이미지가 좀 있었고요. 뭐 똑같은 바지 하나를 사도 백화점에서 10만 원 살 거를 시장 가면 10,000원이면 사듯이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단순하고도 순진한 생각에 제천 같은 데서 음악 영화제를 하면 제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제천의 브랜드를 만드는 데 굉장히 이롭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고요. 영화제는 그런 면에서 완전히 성공한 행사다. 물론 시민들 중에서 영화제 쓸데없는 짓 한다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제천의 자랑이 됐고 네. 지금은 외지에서 제천을 생각할 때 옛날엔 제천하면 의림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천하면 음악 의림지 영화제? 음악 영화제에 같이 나오는 네. 정도로 이렇게 잘 굉장히 괜찮은 행사로 네. 이렇게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영화인 가운데는 제천 음악 영화제에 출품하기 위해서 음악을 따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말도 네. 있습니다. 예, 예. 많이 성장한 제천 음악 영화제도 축하드리고요. 제천 하면은 근데 지금 이제 뭐 그 이제 산업과 관련한 이야기, 관광과 관련한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제천하면 한방의 고장이다. 자연 치유의 도시다. 뭐 계속 그렇게 이미지를 또 형성해 왔었잖아요. 지금 그 이미지가 조금 사라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죠. 어, 그 이미지에 이런 걸 다 플러스를 더 시키는 네, 거죠. 네. 그것만으로는 좀 안 되겠다. 네.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래. 그럼 지금도 약초나 이런 건 전국 당연하죠. 생산량이 예. 가장 높은 편인 예. 건가요? 그 뭐 생산량이라보다는 이제 집합해서 약초 시장이 있으니까 네. 한개 같은 거는 뭐 제천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가니까 유통량이 한 80%를 차지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천이 한방 약초의 본산지로서 그 기능을 네. 계속 확대 강화해 네. 나가고요. 또 여기 한방과 바이오에 더 나가서 지금 천연물 산업 저희가 이제 천연물 산업 종합단지를 총 503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잘 만들고 있습니다. 네. 천연물 종합단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2017년도 한방 바이오 엑스포 했는데 2025년도에 천연물 산업 엑스포를 하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요. 천연물 산업 엑스포를 통해서 제천이 우리나라 천연물 산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즐겁게 이제 여행 가셨다가 힐링까지 체험하고 오는 고장 제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오셨나 보네요. 네, 네. 작년도 한국관광공사에서 약간 특이한 발표를 하나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앞으로 향후 관광 트렌드가 워케이션이 될 거다. 워크와 버케이션의 합성어 워케이션. 일과 휴양을 병행하는. 그건 저는 100% 공감하고 있고요. 제천이네요. 워케이션. 워케이션인데 워케이션으로의 적합한 도시 8개를 선정했습니다. 네, 네. 한국관광공사. 그다음에 거기 보면 놀라운 게 제주를 선택했습니다. 네. 일단. 그다음에 여수 밤바다는 여수, 전남 여수. 네. 그다음에 강원도로 넘어와서 속초, 네. 강릉, 경상부터 경주, 네. 강원도 춘천. 네. 그다음에 제천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요? 나머지 도시는 다 아주 그 관광 누가 봐도 좀 굉장히 멋진 도시야, 관광 잘하는 도시야라고 있는데 제천은 아직까지 거기에 케이션이 안 되는군요.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 딱 제천이 들어간 거예요. 저는 네. 시장하면서 이거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아마 미래 트렌드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제천이 당당하게 들어간다라는 것은
제천의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제가 제천을 뭐 자주 가지는 못하고 좀 머니까 제가 근데 다녀올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좀 조용했던 것 같고요. 예.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가봐야겠구나. 예, 한번 꼭 다시 한번 오십시오. 살펴야겠구나라는 예, 예, 생각을 했어요. 예. 자, 이번엔 농업과 문화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육성 정책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고 계십니까? 예, 지금 아까 얘기했던 농촌 협약 사업 네, 이것도 네. 우리가 공모해서 우리가 430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따서 2025년까지 농촌 협약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농촌 협약 사업은 똑같은 농촌 중지 활성 사업 이런 걸 합니다. 그러나 주체가 시와 그 사업을 하는 면 뭐 이런 지역에서 같이 그런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네. 구조라서 농촌 생활권 활성화 도모 사업에 상당히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천연물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네. 천연물 제재 다각화 지원 사업 이런 천연물 사업이 503억 원을 저희가 합본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천연물 산업 종합단지를 구축하고 이 여세를 몰아서 제천이 우리나라 천연물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천연물 산업 엑스포를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21억 원 투자하는 그 바이오 첨단 농업 복합단지 또 네. 150억 원 투자하는 지역 특가 임대형 스마트팜 이거는 청년 일농, 네. 예,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는 건데 이런 걸 통해서 제천의 미래 농업을 구축하고 또 농산물 유통법인 또 로컬 푸드 사업을 통해서 지역 농산물이 직거래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지역 농산물을 사 먹을 수 있는 구조를 네.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 부분은 어떤? 예, 문화는 저희가 문화재단 만들어서 어떤 문화재단의 어떤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시민들이 작지만 가까운 데서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네. 노력하고 있고요. 그 얼마 전에 우리 프로그램에 닥종희 작가, 김영희 작가 오셨었는데 예, 예. 상당히 그 제천에 그 전시 공간이 마련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예. 근데 그 김영희 딱정이 미술관을 제가 추진하고 있는데 문광부에서 저기 선정이 안 됐어요. 안 그러셨어요. 물론 제가 못나서 좀 지역 미술인들이 좀 반대를 했고요. 예, 제가 좀 반성을 하고 좀 더 소통을 통해서 올해 재심사를 할 거고요. 네. 저는 김영희 딱정이 박물관을 왜 만들려고 하면 아까 왜 시내 계곡수로 만들어서 단양으로 오신 또는 영월로 오신 관광객들이 제천으로 밤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겠다. 제천 도심에 사람이 들어오게끔 관광이 들어오게끔 네, 네, 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김영희 딱정이 박물관을 만들므로써 제천 시민들의 문화의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김영희 딱정이 박물관을 통해서 또 시내권으로 네.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관광 거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좀 오해도 좀 있었는데 저는 이걸 반드시 할 겁니다. 해서 김영희 딱정이 박물관을 잘 하면 이 딱정이라는 것은 딱정이로 닭종이. 네, 닭종이로 뭐 굉장히 재미난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놀던 소꿉놀이 같은 걸 인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김영희 이분이 닭종이를 인형을 만든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고요. 그래서 맞아요. 세계적인 또 맞습니다. 팬들이 그래서, 많으시죠. 예, 예. 제천을 그래서 방문하실 것도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잘 만들어 볼 거고요. 예. 저희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천의 전말동굴이라고 있습니다. 네. 전말동굴 이것은 우리나라 중기 구석기의 대표적인 유적지인데 이게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전말동굴이라는 게 있고 좀 이걸 활성화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 손을 못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입로를 좀 어렵게 진입로를 만들어서 올해 이제 전시관을 만듭니다. 전말 전시관. 그래서 네. 전말동굴 유적지를 개방함으로써 이것도 또 제천 관광의 또 하나의 네. 관광 거점을 만드는데 네.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네. 얘기했던 국제음악영화제도 올해 18일째인데 2년 동안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잘 못했는데 올해는
좀 제대로 해가지고 제천의 자랑이 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그 축제 겨울왕국 페스티벌도 제철이 추운 곳에 장점을 활용해서 한 두 번 해서 거의 100만 명 이상 들어오는 또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축제인데 네. 이것도 못했습니다. 올해 좀 하게 되면 제대로 해서 겨울에 황량한 겨울에 제천으로 사람이 그렇죠. 꾸역꾸역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겨울에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네네. 네. 끝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사업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던데요. 네.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효과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 꿈모 바우처 사업은 우리 청년 대책 특히 이제 그 9세에서 18세까지 그를 어떻게 좀 우리가 좀 더 시행정에서 관심을 두을까 그래서 짜낸 아이디어인데요. 일종의 9살에서 13살까지는 학용품비로 1년에 5만 원을 주는 겁니다. 네. 학용품도 사쓰라고. 네. 그다음에 13에서 15세까지는 7만 원. 네. 16세에서 18세까지는 10만 원. 재원은 괜찮나요? 아이고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학생들은 9세에서 18세까지의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한테 좀 최소한의 필요한 학용품비를 우리가 네. 지원해 주자라고 시작한 그런 네. 제도입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면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향이 제천이고 하다 보니까 고향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고 또 사실 제천을 저는 조금 청주에서 바라본다면 조금 원거리이기도 하고 또 자주 제가 못 가보기도 해서 옛날 기억만 정말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고요. 네. 또 체류형 관광으로 전국에서 관심을 이제 앞으로 또 집중하겠죠. 지금까지는 뭐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는데 더 많이 발전하는 제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어느새 이 도민 여러분들께 끝인사 드려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 네, 오늘 소감이나 또 드리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우리 제천이 저도 이제 서울서 대학을 나왔지만 택시 타면 제천의 위치를 이 강원도인지 이게 경상도인지 충남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천의 어떤 장점들은 굉장히 많은 곳이고요. 제천이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네. 노력을 진짜 가일층 노력해야 되겠다. 우리 제천시 1,200명 공무원들이 있는데 우리 공직자와 함께 제천시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 격려를 힘입어서 잘해 나가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계획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 잘 이루어지는 한 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장하는 제천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이슈 토크 오늘에서는요. 이상천 제천시장과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